이분은 여자분들이 아주 난리예요. 물광 피부. 저도 따라 산 적 있어요. 나도 사봤어. 정말 대단하네. 검색해보니까 이상한 게 많이 나와요. 연문서 같은 것도 있고. 남편분과 사이가 안 좋다. 피부에 돈을 많이 들이신다.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1000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결제를 누군가서 아이폰 어머 어디서 만날까요? 그냥 뭐 가라오케. 톱스타 A 양과 BX님이 사귀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정말로요? 근데 이 A 양이 CD, E, F 한 5다리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 무슨 말이야? 그 톱스타가 그 자리에서 술을 엄청 마셨다며. 오늘 정말 희생양이 누군지 참 궁금합니다. 너 같아. 아직 광고도 못 찍었다.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는 셀럽들의 모든 것 밀착 토크쇼. 안 맞네. 연습 안 했어요? 아니 우리가 첫 회부터 네. 반응이 또 어마어마했잖아요. 어마어마했죠. 우리 기자님들의 활약도 대단했고요. 대단했습니다. 아니 반응들이 어땠었어요? 주변에서? 홍진영 씨부터 어땠어요? 아니 교통사고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저는 또 일할 8단 간부입니다. 왜요? 몸이 괜찮아요. 제 차는 8차가 됐는데 그러니까. 예, 몸이 괜찮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또 우리 이희지 씨가 드디어 실검에 올랐어요. 아니 근데 그 이미지 맞아요? 베이비복스 아니고? 이제는 인터넷을 검색해도 베이비복스보다 제가 먼저 나옵니다. 너무 기뻐요. 아니 살도 뺐어요. 살도 뺀 거 같아. 손이 살아났어. 손이. 매니저도 구하고 있어요. 사실 실검이 10위까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안타까운 게 11위도 하나 있었거든요. 네. 이봉원 코스프레가 하나 있었어요. 야, 오늘은 너무 멋있게 입으셨네. 멋있어요. 가을 남자. 얘기 안 할 줄 알았다. 또. 네네. 아니, 근데 그 실시간에 그 차가 올랐는데 예. 그 차를 한 대 더 구입하셨다고요? 한 대 더 구입했습니다. 한 대 더 구입했더니 그 회사 사장님께서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편지를 오고 갔는데 지금 자료화면 보이시죠? 자, 아우 정말. 자기가 다 해. 네, 그래서 11월 달에 한국을 꼭 오고 싶다. 라는 친서피를 보내왔어요. 아, 거기 회장님이? 그렇죠, 회장님이. 뭐 하는 인간인지. 아니, 그 차 한 대 가격이 얼마예요? 한 대 가격이 네. 지금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으시다가 54억에 팔았어요. 중고가가 54억. 네, 그렇죠. 중고가는 오히려 더 비싸지죠. 차가 왜냐하면 제 차는 전 세계 4대밖에 없거든요. 메이웨더, 골프하는 선수 메이웨더, 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몇 명. 아니 그들도 몰라요. 그들도 몰라요. 네이웨더도 그럴 거 아니야. 나머지 다 모르는 사람들. 준석 씨는요? 아 저는 뭐 지난주에 뭐 미담만 하고 오가지고 방송 보고 나가지고 제 스스로 불만족해가지고 네. 오늘은 탈탈 털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다들 그런 각오로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저는 저 그래요. 걸기어린 눈빛들. 야, 오늘 정말 희생양이 누군지 참 궁금합니다. 희생양이요? 알려줘요? 네, 너 알겠습니다. 같아. 주인공 아직 광고도 못 찍었다. 최현석이 다 찍고 있어. 오늘 무장한 우리 풍문쇼의 식구들 네.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셀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 하면은요, 저는 일단 꽃이 생각나요. 그리고 우아함, 그리고 무한 꽃. 놓치지 않을 것 같은 욕심. 네. 이분은 여자분들이 아주 난리예요. 나타만 나면. 꽃미남. 윤석 씨. 궁금하시죠? 네. 한번 보시죠. 저 어디서 찍었어? 우산을 씌워주시네요? 햇빛을 가리려고. 여배우신 배우가 보다 부산을 씌워주는 걸로 봤어. 궁금해. 커피를 좋아하시나 봐요. 뭔가 흰 종이를 들고 있는 거 아니야? 나이대가 있어. 머리가 단발머리세요. 머리가 그러네요. 단발머리인 남자 배우 수도 있잖아요. 네. 여배우. 누구지? 여배우 확실한데. 여배우 같은데. 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이. 굉장히 우아하다.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아 머리 염색 머리 찰랑찰랑.
저 머리 스타일을 할 수 있는 나이 있는지. 김희애 씨군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영원한 워너비 스타 김희애 씨입니다. 아, 아름다우세요. 김희애 씨 대단하지 않습니까? 생각나지 않아요? 이건 특급 칭찬이야. 김영철 씨 자리 뺏겠는데. 홍상철 씨가 김영철 씨 제가 자리 살아서 뺏겠어. 그렇지. 제가 이제 입털기 시작하면 영철이 좀 쉬어야 돼요. 영철이 조심해야 될 뜻이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거 특급 축하야. 그럼 아니 김희애 씨는 사생활이 또 너무 깨끗한 분으로 유명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아니 뭐 들어보신 풍문들 있으세요? 아니 사실 제가 이제 드라마 했던 분한테도 전화를 해보고 했는데 그렇게 다 좋은 얘기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이상한 게 많이 나와요? 검색해보셨어요? 검색해봤는데 저는 막 되게 막 옛날에 이제 처음에 데뷔할 때 있던 풍문들이겠지만 여러 가지 뭐 연문서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오늘 저는 사실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그걸 검증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뭐 과거에는 좀 뭐 남편분과 사이가 좀 안 좋다 뭐 이런 소문도 또 있었고 술을 조금 즐기신다 이런 것도 있었죠. 아니 그러면 술을 좋아하시면 하은정 기자님처럼 배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 배가 전혀 없으시잖아요. 배불러 먹으면 안 나가 봐요. 아니 그래서 톱 여배우들도 롤모델로 꼽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저는 정말로 너무 실제로 뵈보고 싶은데 실제로 뵈면 어때요? 저 본 적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파티, 디파티라고 있는데 네. 또 되게 이상한 게 있어요. 연결고리가 있어요. 어떤 연결고리요? 김희애 씨의 땅이 D 건물의 주변에 있거든요. 근데 김희애 씨가 얼마 전에 D 파티를 갔어요. 그게 뭔 소리야? 잠깐만 디파티 같은 경우 명품 파티는 좀 약간 급이 돼야 초대를 받아서 가는 건데 이지 씨 초대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급이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예, 급이 된다는 얘기고. 아니 초대장 있으셨어요? 거기 뒤에서 죄송한데 그동안 얼마를 팔아줬어요? 그 어디요? 파티를 들어가려고? 그 파티를 들어가려고 별로 팔진 않았고요. 네. 초대장을 돈 L 주고 아시잖아요, L. 산 네. 거예요. L 아시죠? 네. L 사장님의 초대를 받아서 제가 갔는데 L 사장님하고 김희애 씨랑 친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김희애 씨인지 맨 처음 모르고 배우시라고 그래가지고 몰랐다고요? 몰랐어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어두웠나요? 되게 어두워요. 거기 파티장 어두워도 빛날 텐데. 이진 씨 어둡고 그래서 유학생활 하셨어요? 아니요. 근데 네가 왜 몰라요? 아니 네가 감히 김희애 선배님을 왜 몰라? 너무 많았어요. 연예인이 너무 많아서 네. 그 S그룹 아이돌이 있습니다. S그룹 아이돌이 이렇게 막 포즈를 잡고 있는데 네. 김희애 씨가 이러면서 딱 지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설마 흘렸을까요? 아니 지금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왜요? 아이돌이 포즈를 잡고 있는데 김희애 선배님께서 이렇게 비웃 쓰시면서 가셨다고요? 비웃었을 거야. 특별하다. 야, 오늘 시간이 좋아. 이번에도 왔다. 거기가 그 김희애 씨가 매매한 거죠? 76년도 평당 2,300만 원 최고가로 김희애 씨가 구입하게 된 또 다른 이유 저타운에 어울리는 셀럽. 설경구 소민아 는 탕웨이 김태형 부부. 네, 백제입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풍문들이 지금 있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궁금하네요. 도대체 오늘 어떤 풍문들이 또 저희를 정말 깜짝 놀라게 할지. 김희애. 와, 정말인가요? 사교계의 큰 손이다. 저는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사교계의 큰 손이다. 자, 혹시 이 얘기를 들어보신 분은, 네. 이현진 기자님 벌써 이거 풍문을 하셨네. 진짜 큰 손도 들었나? 이진 씨도. 이준석 씨도 이준석 그렇고. 씨. 네. 사교계의 큰 손이다. 네. 한 분씩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전 이분 의외의 인맥이 하나 있으면은
최근에 논란을 많이 일으키셨던 분. 네. 강용석 씨. 아, 잠깐 매치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안 되죠. 이분 뭐 김혜수 정치하신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랬는데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은 처음에 저 이제 강용석 변호사랑 방송 같이 시작했을 때 그렇죠, 네.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물어본 게 왜 그렇게 프로를 많이 해요라고 이제 얘기해요. 뭐 방송 앞으로 꾸준히 하실 것 같은데 네. 이미지 관리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들어오는 거 다 하십니까라고 저희가 물어봤을 때 이거 코치해준 사람이 누군 줄 알아 그러더니 김희애 씨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희애 씨가 강용석 사실 변호사를 대로 너무 코치해줬다. 김희애 씨가 코치해준 바로는 강용석 씨한테 물 들어올 때 놓으셔라. 열심히 놓으셔라.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가 너무 열심히 줬다가 망했죠. 아니 근데 정책은 의외예요. 두 분이 친해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죠? 사실은 아파트 이웃 사촌이었어요. 압구정동에 있는 같은 아파트에 지내시다가 최근에 강용석 씨가 이사를 가셨죠. 아, 김혜희 씨가 이제 강용석 씨하고도 친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꽤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는데 결정적인 거는 이제 자녀들이 되게 자녀들이 같이 학교를 다니면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분을 해서 자주 술자리도 갖고 막 아,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같은 학년이에요? 네, 학부형으로. 학부형으로. 아니,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발을 넓히고 싶어 하는 핏인가 보다. 근데 의외의 인맥인 게 김희애 씨가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또 완전 애들 사랑이 지극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면서 어떨 땐 또 이제 학원 정보 모으는 아줌마의 모습으로 어떨 땐 또 연예계 정보 모으는 그런 사람 모습으로 언젠 또 남편분도 옛날에 정치도 잠깐 하셨기 때문에 잠깐 했었죠. 예, 이거 아주 잠깐 해서 정치계 소문도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보력이 뛰어난 게 다 이런 모임 많이 하셔서 그런 거죠. 그런데 김희애 씨가 술을 잘 마신다는 풍문이 이제 막 돌잖아요. 그런데 그 방송에서 증언한 사람이 강용석 변호사거든요. 근데 검증이 안 되는데 강용석 변호사 술을 되게 못 마셔요. 아니, 그건 홍석 전치가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인을 무슨 10병씩 갖고 와서 마시고 나중에는 김희애 씨랑 나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래요? 그분 한 병 마시면 그냥 진짜 증거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 둘이 같이 자는 데가 저희 가게입니다. 예전에 석천이 가게도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막 떠들다가 둘이 이러고 있는데 아니 근데 김희애 씨가 술 뭐 얘기 나와서 말인데 꼭 와인만 드시는 건 아니래요. 일단 맥주도 좀 드신대요. 드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먹어도 얼굴이 좀 빨개지기 때문에 국내에서 맥주를 잘 안 드시고 해외 촬영 나가실 때 영화 찍으러 나가실 때 이젠 그 배우들이랑 이렇게 맥주를 좀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아, 그럼 하은정 씨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마시나요? 소맥을? 해외에서는 뭐 드시나요? 다 마셔서. 김원근 기자님은 없어요? 그 의외의 김희애 씨의 의외의 인맥. 김희애 씨가요. 네, 정치 쪽에 전계 인물들과 인맥이 좀 있으신데 아무래도 남편분이 이찬진 씨가 한때 1990년대에 그 15대 당시 한나라당 전국구 의원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또 전계 인맥이 있었고요. 또 이찬진 씨의 또 절친이신 그 안철수 현재 지금 의원님께서 그분 하고 같이 또 절친이었어요? 네, 절친이시자 또 라이벌이시고 네. 그래서 이제 국내 IT 산업의 1세대신데 그분을 통해서 또 많은 인맥을 쌓으셨다고 해요. 아니, 홍석천 씨 김희애 선배님하고 연기도 같이 하고. 네, 저는 작품을 같이 했죠. 2004년에 완전한 사람. 김수현 선생님의 완전한 사람. 거기에 4명의 배우가 등장하죠. 기억할 만한 김희애 선배님, 사인표 선배님, 이승현 선배님, 그리고 저 홍석천. 진짜 기억나네요. 형이 그때 승조였나? 네. 어머. 아니 그때 형이 복귀작이라고 너 해서 정말 굉장히 내 팬이군요. 복귀작이었어요. 예. 그때 입소했던 거 좀 봤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작가가 이 역할은 홍석천 씨밖에 없다라고 했죠. 맞아. 그 김희애 선배님과 했던 그 작품을 통해서 제가 방송 복귀를 했죠. 예, 아직도 생생하나요? 김수현 작가님의 처음이자 마지막 실수죠. 홍석천 씨 캐스팅. 야, 머리가 어떻다고. 아니 왜냐면 머리에 지금 땀이 나가지고 가루만 나오고 있어요. 김희애 씨 봤을 때 어땠어요? 김희애 선배님 정말 최고의 미녀였죠. 그리고 우리가 김 선생님 작품은 항상 매주 맞아요. 저희가 대본 리딩을 하는데요. 모든 배우들이 다 열심히 하지만 김희애 선배님은 리허설 때도 정확한 감정 라인을 갖고 가세요. 아, 리허설 때도? 네. 그리고 만약에 이 배우가 울어야 된다. 그러면 눈물을 달기똥 같은 눈물을 톡 흘리시는데 그 많은 배우들이 정말 몰입하게 만들어. 리허설인데도? 그러니까 리딩 때도. 아니 그리고 김혜수 씨가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 작품 활동을 계속 쉬지 않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또 남편분 대신에 또 돈을 벌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아주 잠깐의 텀은 있었어요. 아이들의 교육에 좀 집중하셨을 때. 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그때 밀회 제작 발표에서 되게 오랜만에 이제 공식 석상에 나와서 하셨던 얘기였던 것 같은데 네. 그 애들이 이제 중고등학생으로 넘어가면서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이제 다시 이제 활동을 시작한다. 뭐 약간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 때문은 아니고 좋은 작품이 있으면 그렇죠. 하시는 거겠죠. 사실 일을 안 하려고 해도 작품이 좋거나 힘들이 맞아요. 좋으면 마음이 움직이죠. 맞아요. 그리고 워낙 또 작품 선택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거마다 다 그렇죠. 대박을 예. 치시니. 90년대부터 이미 최고의 배우셨잖아요. 근데 90년대에 여배우들이 쟁쟁한 여배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있지 않았어요, 기자님? 근데 이제 90년도에는 사실 뭐 이미 세상을 떠난 고 최진 씨, 최진부터 최시라, 김희애 씨가 사실 트로이카였는데 사실 최시라 씨나 최진 씨보다는 김희애 씨가 한 수 위였다고 보면 돼요. 나이는 별 차이가 없어요. 한 살 차이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데뷔는 김희애 씨가 82년에 CF로 데뷔를 했고 최진 씨나 최시라 씨는 본격적으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를 풍미했다고 보면 김희애 씨는 80년대 중반부터. 저는 국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대단한 게 그 오랜 시간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정상을 지키기라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관리를 어마어마하게 잘하신 거네요. 어떤 작품들에 나왔었던 거죠, 그러면은? 80년대 후반에 드라마는 그 여신이라는 일일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했던 그 19살에 했던 김희애 씨가 여심으로 했었나요? 그렇습니다. 일일 드라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김희애 씨의 명성을 얻는 거는 21대 아들 같다. 현수정 씨가 그렇죠. 아들 같다. 그게 시청률이 비난이. 어떻게 됐었죠? 비난이. 시청률이 대단했었죠. 49%. 야, 49%면 9명 중에 1명은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김희애 씨의 연예계 인맥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김수현 작가죠. 맞죠. 사실 김희애 씨가 82년에 사실 CF로 데뷔를 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면서 김수현 작가, 대작가의 작품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해보고 싶은 게 로망이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첫 작품이 2003년이었으니까요. 야, 그럼 거의 20년 만에 인연을 맺으신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김수현 작가의 눈에 발탁이 안 됐던 거죠, 사실은. 눈에 차지 않았었던 인물이었고, 완전한 사랑은 뭐 홍석천 씨도 출연했던 그 작품이지만, 그 작품 이후에 또 2007년에 내 남자의 사랑. 이 작품 하면서 이제, 이 작품도 김수현 씨 작품이죠. 그렇지. 그래서 이 작품 하면서 본격적으로 가까워졌고요. 최근이죠. 뭐, 꽃보다 나의 예능 프로그램 할 때. 거기서 이미지. 거기에서 뭐 직접 김수현 씨가 예. 문자를 보내가지고 촬영 현장으로 그래서 김희애 씨가 감동해서 눈물도 흘리고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돈독한 그런 사이고요. 예. 김희애 선배님을 차갑게 본 분들도 그 방송을 보고 너무 좋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팬이 더 많아졌어요. 네, 저도 완전 팬이 됐어요. 네. 한때 김희애 씨랑 김수현 씨가 나란히 제주도 별장을 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달 차이로 사가지고 혹시 김희애 씨가 김수현 씨와 좀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있었죠. 거기가 그 김희애 씨가 매매한 거죠? 72평형이고 평당 2,300만 원 최고가로 김희애 씨가 구입하게 된 또 다른 이유 저타운에 어울리는 셀럽. 설경구 수민아 저는 상회의 김태형 부부. 네, 별장입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딱 그 연예인들 보면은 또 의외의 인맥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패널분들 가운데서도 또 혹시 의외의 인맥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이희진 안 게 의외의 이희진을 알았잖아요. 알고 보니까 예전에 같은 아파트. 저희가 또 같은 아파트였죠. 지동. 야, 의외 좋아하다. 네. 아니 홍소창 씨. 네. 의외의 인맥 누가 있으세요? 전 박세리 씨. 진짜 보이다. 네, 그리고 신지혜 씨. 신지혜 씨는 굉장히 친한 동생이고요. 네. 아, 정말로요? 네, 그리고 마린보이 박태환. 잘 인맥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까 하는 친구들을 꽤 잘 알아요.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 그래요? 네. 석천 씨, 그 여자분들 말고
좀 남자분들. 형 그럼 제가 남자 좀 소개시켜 줄까요? 저도 이제 의외 인맥. 또 축구 선수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누구야? L 선수. 아니, 넘어가고요. 그 인맥은 말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맥을 왜 그렇게 이니셜로 말해? 아니, 혜진 씨,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영어 알파벳 L밖에 모르나요? 계속 L만 아니 L. 주변에 L씨밖에 없어. L 선수. 네. 아니, 우리 기자님들 분들 중에서는 뭐 의외 인맥 안 계세요? 저희는 다 연예인 아닐까요? 한국장님은 저는 알죠. 네. 박민수 선배님. 이병헌 선배님이랑. 뭐 당연히 연예 기자니까 뭐 박미선, 이봉원 씨 아는 거는 당연한 거고. 사실 이봉원, 박미선 결혼 기사 제가 썼어요. 이봉원 씨가 지금 일산 살지만 예전에 총각 때 마포에 살았거든요. 마포에. 아, 그래요? 방송도 가까웠고. 사실은 박미선 씨는 그렇게 달갑지 않게 이봉원 씨를 생각했는데. 이제 정말이에요? 달갑지 않은데도 결혼을 할 수가 있죠. 처음에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깨달았구나. 이봉원 씨가 엄청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결혼하게 됐고. 아니, 아까 이렇게 김범수 씨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막 뭐 아까 이영애 씨도 뭐 형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의외 인맥도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그럼 이종희 씨는 범수 씨를 뭐라고 불러요? 제가 형수라고 부르는 사이예요. 형. 실제로 이영애 씨 쌍둥이 돌잔치에 제가 갔었는데 거기 되게 50명 정도 되는 토스의 사람들만 모였는데 계시더라고요. 어디에 뜹니까? 아니, 또 의외 인맥 누가 계세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아, 안문숙 씨? 저는 궁금한 게 재계와 연예계의 그 인맥. 맞아. 그들은 어디서 만날까요? 혹시 희진이 집에서? 저희 집이, 진짜 얘기하신 게 네. 저희 집이 원래는 그 재계에 계신 분들, 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묵던 곳이에요. 원래 묵던 곳인데 거기 있는 회장님이에요. 그 회장님이 월세로 내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딱 맨 처음에 딱 보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팔아라. 그랬더니 안 판다. 인테리어만 뭐 거의 한 4, 50억 들어갔다. 인테리어만 4, 50억이요? 네, 4, 50억. 모든 게 전자동이고 모든 게 이제 다 크로아티아산 대리석이고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거 팔 수가 없다. 가격이 안 맞는다. 이래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월세 5천 원. 아니, 대리석이 어디 거라고요? 크로아티아산 대리석. 대리석. 네. 아니, 그 대리석은 뭐 특별히 좋은 게 뭐죠? 일단 대리석이 일단 광이 좀 나고요. 그다음에 조명을 딱 넣으면 조명이 팍 이렇게 네, 그런 느낌입니다. 모든 대리석은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가요? 원래 대리석이 원래 아니, 김원균 기자님은 그런 줄 알고. 저희가 막 이렇게 뭐 정재계 얘기하고 뭐 이준석 씨가 뭐 회장님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인맥을 쌓는 거예요? 제일 많이 쌓는 곳 중에 한 군데가 그 디자이너분 패션쇼 애프터파티 중에 하나라고 들었어요. 거기서는 되게 이렇게 선이라고 해야 되나? 뭐 직성 만남? 네. 이래서 그런 식으로 만나서 결혼까지 꼬리나신 분도 되게 많다고. 사실 그 미용실 있잖아요. 미용실 원장님들이 파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에도 유명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재계 회장님들 약간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 갔는데 어떤 이제 배석한 연예인들 같은 아니, 그러니까 거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냥 뭐 가라오케. 아니, 아시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뭐 막 세고 이런 곳은 아닌데 네. 근데 각자 있는데 같이 모여 있는데 되게 저는 처음에 듣고 몰랐어 대화 내용이 뭔지 그때 보내준 거 잘 받았어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선물 같은 걸 주기적으로 보내면서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뭐 신상품 같은 거 나오면은 챙겨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 언제 모델로 쓸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데 저는 되게 특이한 그 기억이 있는 게 저희 회사 지금 있는 곳에 뒷건물에 있는 슈퍼가 있는 건물이 뭐냐면은 그 옛날에 그 연예인 자살하신 분 사건 있잖아요. 그 지망생 장자연 사건. 그거가 옥상에 있는 건물인데 밑에가 슈퍼예요. 전 매번 가다가 몰랐는데 거기가 자물쇠 채워져서 잘 몰랐는데 주변 부동산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진짜 원래 많이 모이고 이랬었는데 그때 한번 이슈가 돼서 경찰들 들이닥치고 이렇게 한 뒤로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자리가 있는 것들이 다 폐쇄가 좀 되는 분위기고 이제는 뭐 그냥 주기적으로 그냥 뭘 챙겨주는 스타일이지 어디 부르고 이런 식으로 많이 안 한다고
홍산분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구성 주로 다루시는 분들은. 근데 진짜 그런 높은 분들 다니는 가라오케는 그 상호명 그런 게 안 붙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것도 아무나 타고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앞에서 이제 뭐 경호하시는 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관리할 때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도 있죠. 그분은 개인 경호 아니에요? 김 기자님이 아는 데는 가라오케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라오케. 저 비슷하게 모인 자리로 양평 같은데 별장 같은 것도 한 2-3번 가봤어요. 저 아는 분은 꽃 하시거든요. 플로리스트인데 이제 그런 양평이나 청평에 그런 별장에 꽃을 해주는 분이셨어요. 아, 그게 알죠. 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의외의 인맥. 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왜 근데 별장으로 가는 거예요, 꽃이? 파티니까 파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네. 되니까 그런데 가면 야외 풀장도 있고 뭐 바베큐장도 있고 뭐 샴페인도 꽂아놔야 되니까 그걸 세팅하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그 플로리스트 중에 한 분. 형이 좀 털어놓으세요. 아니 저는 잘 모르고요. 저는 억울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보통 그런 연예인들, 유명한 연예인들하고 또 무슨 정계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이 몰래 가는 멤버십 클럽 같은 게 있다. 이래가지고 그 사장이 나다. 뭐 이래가지고 내가 정치인 분들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정치, 법조 뭐 이런 쪽에 저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업소를 한다. 이래가지고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만들어서 한 적도 있어서 제가 굉장히 자,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그거 아니라는 거 밝혀주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제가 그냥 오직 이태원에서만 조그맣게 작은 구멍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손님 가게는 진짜 구멍가게지. 손님 가게는 진짜 구멍가게지. 형이 저랑 언제나 상대적인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님 지금. 또 연예계 선후배부터 정치계 패션계를 두루 섭렵하고 계시고 있으니까 사교계의 큰 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맞습니다. 다음 풍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김희의 재산이 남편보다 많다. 정말? 오, 이런 풍문이 있었네요. 계산이 더 많다. 이거 해야 되나요? 자, 풍문 등 이제는 김현지 기자님 켜주셨고요. 우리 이준석 씨, 김범수 씨, 이진 씨까지 켜줬네요. 어떻게 제일 먼저 김원경 기자님 먼저 얘기 들어볼까요? 네, 그 이찬진 대표께서 과거에 한때 많은 IT 부자셨지만 여러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많이 좀 돈을 좀 잃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이에 김희애 씨는 뭐 CF 모델도 오래 하시고 또 작품을 또 그 출산 이후에는 또 휴식 기간도 별로 없이 꾸준히 하셨고 여러 가지 보도도 나오지만 뭐 부동산에 투자하셔서 큰 돈도 벌고 하셨다고 하셔서 지금은 남편보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알지만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남편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 국장님, 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찬진 씨는 89년에 한글 올 프로세스 개발하신 분이죠. 대단하셨죠. 그 당시 그럼요. 스티브 잡스였죠. 예, 그래서 또 지금 정치인과 그 벤처 2세대인데 그때는 매출액이 그 벤처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200억대 대단한 거죠. 부자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96년에 김희애 씨랑 결혼할 때도 김희애 씨가 꽤 재력과하고 결혼하는구나 그랬었죠. 근데 이제 외환 위기가 문제가 있었죠. 외환 위기가 이제 1998년도에 그때 이제 IMF 있으면서 회사도 좀 많이 어려워졌고 그 불법 복제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그 문서 작성, 네, 그렇죠. 불법 복제를 많이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익을 올릴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엔 결국 애국심 마케팅까지 하면서 10,000원에 팔았잖아요. 맞아요. 815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10,000원까지 맞아요. 팔면서까지 회사 살려보려고 했는데 이분이 정계 진출하셨다가 끝까지 안 했잖아요. 6개월 만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98년도에 외환위기 터지면서 본인의 가장 큰 자산이 회사가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대신 그때 같이 창업했던 멤버들 보면 이제 뭐 김영집 씨라든지 우원식 씨 그리고 김택진 대표 그리고 이찬진 씨까지 이렇게 4명이 이제 한국어 컴퓨터 창립 멤버인데 다른 분들은 미리 게임으로 업종 전환해가지고 거기야말로 도 단위로 벌었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큰 돈 버는 기회는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IT 업계 정설이 있어요. 희준 씨도 한 이분 말 있으실 씨가 것 아마 이 같은데. 부분에 관해서 정리를 좀 얘기 좀 제대로 해보세요. 네, 저는 이제 이찬진 씨가 김희애 씨보다 재산이 이제 10분의 1 정도 수준이다라는 저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10분의 네, 10분의 1 수준이다. 이찬진 씨가 이제 한컴 이후에 드림이지를 만들었죠.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망했습니다. 네.
단도직입 쪽으로 말씀을 받았고 2013년에 이제 1월 달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포티스라는 업체가 있어요. 3자 배정 유상증자로 20억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전체 지분으로 치면은 7%예요. 대주주의 지분율이 20% 이상은 돼야 되는 거거든요. 7%밖에 못 들어갔다는 거는 더 이상의 돈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김희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담동의 주차장만 해도 지금 190평 정도가 되는데 평당 1억씩만 쳐도 이면도로입니다. D 매장 근처에 있는 주차장만 해도 거의 200억 정도, 시가 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0억 대 20억 이걸로 봤을 때는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 주차장이 처음 매매했을 때는 119억이었대요. 근데 현재는 220억, 100억 정도가 오른 거죠. 225억. 아니 그게 주변에 명품 브랜드 그 매장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사실 근데 그 청담에. 청담동에 가면 그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딱 보이거든요. 저희가 VCR을 준비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죠. 제작진이 이번에는 청담 사거리로 출동했어요. 청담 사거리는 해외 명품 기업들의 플래그샵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우리가 찾던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저거예요. 주차장이 여기밖에 없어요, 청담동에. 보시고 계시는 이제 저기 여기 강남에 나가신 분들 한 번씩 차를 대보실 수 있을 텐데 맞아요. 김희애 씨가 소유한 4층 높이의 주차장. 주차 요금은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있어요. 2006년 매입하신 주차장입니다. 이제 지금 등기부 등본이 나오는데 김희애 씨. 김희애 씨 본인 소유로 119억 원에 매입하셨습니다. 1층에서 4층까지 총 86대 정도를 된다고 하는데요. 네. 주차장 수입이 월 수입 3천만 원이라는 말이 좀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건 거의 캐시잖아요. 완전 알짜배기죠. 그러니까 캐시플로우 자체가 좋은 거죠. 그리고 주차장은 다른 건물과 달리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맞아요. 전기요금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땅에 줄만 그어놓기만 하면 되는 주차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기사가 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김희애 씨가 월이죠. 월 3천만 원 청담동에서 돈을 받고 거기다가 집값이 2배나 올랐다. 지금 평당 1억 정도 하니까 이면도로가. 근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가로수길이 평당 2천, 3천 했거든요. 10년 전에. 근데 코너블럭 같은 경우는 거기 평당 2억에 매매가 되고 있어요. 10배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신사동 가로수길은 10배가 올랐고 그리고 청담동 김희애 씨 땅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가 올랐는데 언론에서는 김희애 씨가 재테크의 어떤 여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코스피 주가 지수가 2배가 올랐을 때, 2배가 올랐을 때, 똑똑해 보여. 2배 올랐을 때 20% 올랐다고 와 좋아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 3배 올라야지 잘한 투자인 거죠. 그래서 재테크의 여왕이란 말은 아니지 않냐? 그래도 119억 원에 사서 지금 시세가 220억이라니까 약 한 100억을 가까이 그렇죠. 2배 오른 시세 거죠. 차익을 그 2배도 1,000만 원에 2배가 있고 10억에 2배가 있는데 이분은 100억에 2배니까. 그러니까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 않은 안정한 그 선을 지키면서 투자를 했다는 거 치면은 재테크를 오히려 잘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사업가적 기질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또 주차장뿐만 아니라 그 아까 강용석 변호사랑 이웃사촌으로 같이 지냈다는 그 압구정동 아파트도 갖고 계시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제주도에도 최근에 세컨하우스를 또 매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합쳤을 때 한 240억 원 정도를 이제 소유를 하고 있다고 치면 엄청나게 재테크를 잘 하신 거죠. 한때 막 연예인 사이에서 제주도에 한번 가보자 막 이런 붐이 일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김수현 선생님하고 김희애 선배님이 이렇게 바로 옆에 같이 사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근처에 또 최수정 하이라 부부도 하나 그 전에 샀었고 뭐 이런 많은 얘기가 많이 분들이 들어서 제주도에서 샀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제주도의 별장 누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가보았습니다. 보시죠. 풍문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 제작진이 출동했어요. 목적지는 제주도. 우리가 입수한 정보로는 제주공항에서 차로 30분 떨어진 거리에 부자들이 모이는 타운하우스가 있대요.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하는 사람들이 포착됐어요.
경비가 삼엄하군요. 네, 워낙 그 경비가 삼엄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신비주의인 그 김희애 씨 부부에게는 딱 적합한 곳이라고도 할 수가 우리 있죠. 제작진들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우리는 미리 방문자 신청을 하고 바깥쪽에서만 보는 조건으로 통과했어요. 집들이 한눈에 보기에도 으리으리하군요. 이 집이 김희애 씨 별장과 같은 평형대 별장이에요. 평당 가격도 알아냈어요. 김희애 씨가 이렇게 구입한 뷰토피아는 평형으로는 71평형이고 평당 2,300만 원에 분양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뭐 그 가격대는 최고가로 보시면 됩니다. 김희애 씨는 왜 이곳을 주목했을까요? 우리가 입수한 정보로는 드라마 작가인 김수현 씨가 먼저 이곳에 별장을 구입했고 김희애 씨가 김수현 작가의 권유로 별장을 구입했다고 해요. 산방산이 한눈에 들어오고 저 욕조에 누우면 한라산도 보인대요. 곳곳에 지켜보는 눈들이 있어요. 프라이버시 보호는 정말 철저해요. 타운하우스 내부에는 골프장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김희애 씨가 이곳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를 알아냈어요. 영화학교하고는 뭐 차량으로 한 5, 6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김희애 씨가 구입하게 된 또 다른 이유 하나 중에는 학교에 진학시켜서 공부하기 좋고 그러한 목적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김희애 씨의 두 아들이 다니고 있는 국제학교예요. 이곳에서 다시 차로 약 30분을 가면 해안도로를 끼고 또 다른 타운하우스가 나와요. 여기는 또 왜 왔냐고요? 70평대 이 집 주인은 설경구 송유나 부부예요. 창가에 신발을 말리는 것으로 봐서 두 사람이 최근에 머물렀음을 직감케 해요. 촬영 때문에 뭐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방문하면서 뭐 일주일 정도 지낸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저 의자에서 두 사람은 뭘 하는 걸까요? 까꿍. 내부가 정말 궁금하군요. 매물로 나와 있는 같은 평형 집에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우선 시원한 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1층에 여기 보면 이 천장을 이렇게 오픈해 놔가지고 쾌감이 좋네요. 별도 실내에서 다 볼 수 있게끔. 뭐 셀럽들은 보통 중개사를 통해서 구입하기보다는 지인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요. 풀장도 있어요. 저 별장에는 탕웨이 그 김태용 부부 작업실도 있대요. 그래요? 또 손예진 씨도 구입을 고려 중이다라고 알려졌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차를 타고 다시 1시간 30분. 애월읍 해안도로에 위치한 아담하고 깔끔한 단독주택이 나와요. 누구의 집인지 맞춰보세요. 국민지 부부의 별장입니다. 그래요? 네, 수수한 이미지를 가진 두 분과 잘 어울리는 곳이죠. 박지성 부부는 저기서 이제 웨딩 화보도 찍고 그곳이군요. 가족 모임도 저렇게. 저기구나. 저게 소유권은 아버지 박병종 씨로 돼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네요, 정말. 아니 정말 자연 그대로네요. 너무 되게 화제가 됐었던 네, 사진. 저 별장이 그래요. 뷰도 되게 좋네요. 저 별장이 해안도로 쪽에 있어서 아주 전망이 좋다고. 요즘 뭐 제주도가 핫하긴 핫하네요. 스타들이 많이 가지고 있네요. 별장을 최근에는 많이 공유 씨도 샀다고 합니다. 공유 씨도. 제주도에 또 김승우 씨랑 김남주 부부도 제주도에 그 프라이빗한 그런 타운하우스 같은 거를 하나 소유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거기 주변에 이제 연회장이라던가 뭐 골프장, 피트니스 그런 게 안에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VVIP들이 사는 독채형 풀빌라 같은 구조의 그런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웃 사촌에는 하이라 씨, 최수종 부부 이분들 같이 매매한 걸로. 저도 내려갈 뻔했는데 저는 그때 마침 돈이 없어서 그냥 한번 땅만 한번 보고 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김희애 씨가 사시는 그 타운하우스는 제주도에서 풍수적으로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예요.
그 한라산 백록담이 떨어져서 만들어진 곳이 삼방산이라고 네. 하잖아요. 삼방산, 백록담에서부터 삼방산으로 이어지는 그 사이에 혈자리여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앞 거기 꼭 가시면 꼭 가보셔야 할 곳이 그 본태박물관. 거기 가면 또 처음에 이제 제가 거기 지나가는데 잘못 읽어가지고 변태박물관. 깜짝 놀랐어요. 박물관이 변태박물관이니까 이런 잘 보니까 변태박물관이라고. 지금 들은 게 말씀하신 본태박물관이 노현정 씨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박물관이세요. 노현정 씨요? 네네. 그러면 현대가 회장 그쵸, 그쵸. 네, 현장. 현대가에서. 아니, 저희가 그게 이제 아니라- 정리를 해보자면 네. 김희애 씨가 뭐 재벌가로 시집을 갔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거는 아니네요. 당시에는 당시에는 그랬죠. 당시에는 전도 유망한 사업가, 네, 벤처 재벌이었으나 사업가였으니까 역전당한 거죠. 네, 그럼 이찬진 씨랑 김희애 씨는 어떻게 만난 거죠? 맞아, 제일 궁금해요. 네, 두 사람이 사실 뭐 뜨거운 사랑을 해서 결혼에 이르게 됐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 김희애 씨 형부와 어떤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어때요? 처음부터 뜨거웠대요. 뜨거웠다기보다 처음에 뜨거워서 뜨거웠대요. 그랬겠지만 그 만나게 된 계기는 아주 좀 평범했는데요. 김희애 씨 형부랑 이찬진 씨랑 대학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형부한테 소개를 받아서 만났는데 이제 신문에 크게 이제 열애설이 보도가 되면서 부랴부랴 뭐 기자회견도 하고 상견례도 급히해서 바로 이제 초스피드로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열애설이 만들어져서 터져서 결혼을 하게 됐다라는 예, 할수 있겠죠. 네. 기자분들이 만들어준 커플이래요. 네, 아주 세기의 커플이에요. 그렇죠. 되게 당시에는 때가 한 뭐 20년 전이잖아요. 네. 지금하고 분위기가 판이하게 달라서 그 당시에는 열애설이 신문에 딱 터지면 기념이요. 난리 났죠. 결혼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집 못 가거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죠. 예전에는 무조건 부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쿨하게 인정하고. 아,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대표적인 예시잖아요. 쿨하게 SNS에 공개하신. 아,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이요? 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전화가 딱 왔어요. 다 알아요. 첫 마디가 네, 다 알아요. 쓰겠습니다. 이래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러고 제가 SNS에서 먼저 올려버린 거예요. 얘기하고 전화하는 사이에 네, 전화하고 있는 사이에 왜 그걸 이런 것 때문에 기자들이 확인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 일인데. 건데 한 번만 안다라는 게 굉장히 죄송했고 이러려면 그냥 다 아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기자들이 정확한 팩트다. 그러면 바로 써요. 그리고 아니 그게 아니라 먼저 팩트라고 하면. 떠나요. 먼저 떠나고 승인을 누르려고 기다리고 있고 전화해서 확인하고 나면 바로 그냥 누르는 거죠. 그래요? 근데 김혜 씨가 결혼할 때는 그 열애설 기사 쓰는 방식이 지금하고 다른 거죠? 그때도 물론 이제 팩트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멘트는 받지만 그래서 뭐 아니라고 끝까지 부인했는데 전화를 끊겼는 줄 알고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해서 끊은 줄 알았어. 끊은 줄 알고. 전화가 이제 기자하고 통화하던 전화 내용이 끊긴 줄 알고 저 기자가 어떻게 내 결혼하는 거 알았지? 이런 멘트가 돌린 거예요, 귀에. 그래서 이제 확인해서 기사를 쓰는 적도 있고 뭐 그런 사례가 많죠. 저도 사실 동시에 올렸는데 그 기자분이 쓴 기사는 먼저 나갔어요. 정말 기자로서 다행이다. 그런데 기자분들이 열애설을 쓰셔가지고요. 이렇게 결혼한 커플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회 때 말씀드렸던 배용준 씨랑 박수진 씨 커플. 열애 기사를 쓰면서 사실은 저는 결혼까지도 물어봤었거든요.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고 준비도 많이 하고 있다던데요. 했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소속사에서는 열애까지만. 근데 저는 열애 기사 쓰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 두 분이 사귄다는 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취재를 하다 보면은 이 남자분은 이 여자만 만나요. 근데 취재를 하다 보면 이 여자는 맞아요. 이상한 남자를 만나요. 야, 어떡해.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좀 쓰기도 애매하고. 김효성 기자님, 김효성 기자님 뭐 아는 거 있는 거 같아요? 김효성 기자님은. 이거 많이 아실 텐데 뭐 톱스타 A 양과 B 군이 사귀었단 말이에요. 걸려서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A 양이 B 군만 사귄 게 아니었던 거예요. 탑스타 뭐 C, D, E, F 한 5다리 정도가 있었던 거죠. 정말? 한 5다리 정도가 있었던 거죠. 정말로요? 심지어 그 사귀었다고 발표한 그 B는 그 5명 중에 1순위가 아니었어요. 1순위가 아니었어요. 그 5명 중에 1순위가
뒤집어진 거죠. 야, 대박. 저는 들었어요. 예. 그러면 그런 걸 아시면 일부러 기사를 안 쓰시나요? 이미 A, B가 인정을 없어요? 해서 공식적인 커플이 됐는데 궁금해. 어떡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A, B랑 사귀고 있죠. 그냥. 지금 사귀고 있어요? 야, 또 대박.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톱스타가 그 자리에서 술을 엄청 마셨다는. 그쵸.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 아니고요. 모임에 다 하셔 보니까 또 다시 이분들은 한번 다 말. 잠깐만. 아니 우리 4명에서 5명 모임 자리에 갔던 어떤 한 분께서 얘기를 건너 해서 들었는데 그분이랑 이제 그 남자들 4-5명 있는 모임 자리에서 술을 먹고 우리 뭐 여자친구 있었는데 다 있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럼 우리 다 공개하자. 서로 공개하자. 왜냐면 서로의 비밀을 알아야 비밀 유지가 더 잘 되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걸린 사람 순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도 걘데? 나도 걘데? 나도인데? 이렇게 대박. 한 명이었던 거죠. 이 남자가 이 여자 집을 바라줬던 집이 이 남자 집이었던 거예요. 누군지 알겠다. 누군지 알겠다. 얘기 들었었어요, 옛날에. 네, 맞아요. 그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정말 되게 걸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방송 끝나고 얘기해 줄게요. 근데 왜 얘기하고 네, 정리를 해보자면요. 김희애 씨가 재벌가의 시집간 줄 알았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수입으로 봤을 때 남편보다 김희애 씨가 훨씬 많을 것이다. 김희애 씨가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인 것 같네요.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는 풍문쇼. 네. 다음 풍문은 풍문으로 들어쇼. 김희애 피부 관리에 수억 쓴다. 와, 수억? 피부예요? 야,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은 풍문 등을 켜주세요. 켜주세요. 네. 자, 켜보죠. 뭐 들어보신 분들이 김여성 계시죠? 기자님, 이준석 씨도 네. 켰고요. 아니 근데 이게 좀 기준이 그런 게요. 피부 관리잖아요. 피부 관리에 수억을 쓴다. 예를 들어서 뭐 피부과에 수억 쓴다 하면 약간 갸우뚱할 텐데 네. 피부 관리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뭐 먹을 것도 포함이 운동도 되고요. 있고. 운동도 있고. 마사지도 있고. 네, 그렇죠. 여러 가지가 포함되니까 그리고 경력이 연기 경력이 벌써 뭐 수십 년이기 때문에 예. 아니 이게 지금 매년 그런다는 거 누적이 아니라 연회비로도 이게 말이 연으로 지금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매년이 그러니까 연회비로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닌 게 연애 아니요. 가능해요 이게? 아니 왜냐면 예전에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정치권에서 그분도 피부 되게 좋은 걸로 유명하고 그래서 좀 미모로 말이 유명하잖아요. 있었죠. 그런데 선거 나왔을 때 한참 공격받았던 게 피부 관리로 연 1억 정도 쓴다라고 그 원장님이 모 언론이랑 인터뷰한 게 녹취까지 있거든요. 물론 그때 나온 거는 좀 손님 받으려고 좀 이 시가로 그리고 뻥뻥 쳤다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탄력 하니까 레이저 아니고. 이런 것도 가능을 하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 뻔데가. 네. 아니 왜냐면 김희애 씨 하면은 진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피부미. 물광 피부. 그래서 정말 좋으시죠? 네, 피부가 너무 좋으시니까 모든 여자분들이 다 궁금해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 근데 그, 저는 예전에 그 제작 발표회 같은 데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워낙 제가 순진한 건지 셀프 관리를 하신다고 그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운동을 한다거나 네네. 뭐 팩을 붙인다거나 뭐 팩이 조금 비쌀 수도 있긴 하지만 네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셀프 관리로 사실 더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사실 그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제가 같이 이제 진행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피부가 워낙 좋다 하니까 가까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정말 좋으세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수억 원을 쓰는 거죠? 김희애 씨가 다닌다는 피부과가 있다고는 하니까 시술을 받으면 좀 금액이 좀 나가잖아요. 왜 요즘에 또 그 물광 피부를 위해서 또 물광 주사 같은 게 있어요. 맞아요. 네. 일단 뭐 피부 관리라고 하니까 피부과에도 왜 요즘에 탄력 레이저 이렇게 하면 한 번 할 때 뭐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호가하는 게 있잖아요. 1,000만 원 넘어가는 게 있어요? 비싼 레이저들이 있어요. 1,000만 원 넘어가는 게 있어요? 요즘엔 줄기세포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줄기세포도 있기 굉장히 때문에. 좀 비싼 레이저들이 많이 그래요? 있습니다. 제가 그 김희애 씨의 아이들의 가정교사 이전에 했던 분을 조금 알아요. 돌려. 그래서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잠깐 물어봤어요. 그래요? 과거에 봤을 때 피부가 어땠니? 집에서는 어떤 모습이니? 그러니까 너무 수수하시대요. 근데 너무 수수한 나머지
딱 뵈면은 피부만 좋은 아줌마, 피부만 좋은 아줌마.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니 선배 아니 그만큼 엄청 수수하게 집에서는 계시고 거의 생얼이고 계신데 피부는 그 와중에도 되게 반짝반짝 너무 좋으시다는. 아, 평소에도 이렇게? 네네네. 아니 홍진영 씨는 피부과 다니실 거 아니에요? 네, 다닙니다. 어느 정도 가격대로 한 달에 며칠에 한 번씩? 저는 왜냐면은 지금 한창 철이니까 바빠서 자주 못 가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무슨 철인데요? 행사한다는 얘기는 요즘 한참 예. 풀타임으로 뛰다 보니까 피부과를 자주 가고 싶은데 자주는 못 가요. 근데 가줘야 돼요. 왜냐면 연예인들은 화장을 항상 두껍게 하고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독소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도 떼주고 그리고 돈도 좀 들여줘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진 씨랑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아니 홍석천 씨가 2004년 3년에 드라마 같이 쓴 피부 관리하는 거 얘기 들으신 거 없어요? 워낙에 그 리허설 할 때나 대본 리딩 할 때는 메이크업을 안 하고 오세요. 굉장히 피부를 촬영하거나 일이 없을 때는 그냥 수수하게 민낯으로 다니는 걸 즐기시고요. 그게 그분의 어떤 피부 건강 비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가게 이제 아이들하고 또 남편 되시는 분하고 가끔 식사하라고 오시고 가게 얘기를 하더라 제가. 아니 꼭 가게 얘기를 해. 왜냐면 스타들이 유명 스타들이 저희 가게에 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게 홍보하는 거 아니시죠? 아니 전혀 절대 아니죠. 홍보 안 해도 먹고 살만해요. 예, 홍 대표님, 홍 사장님. 네. 저희 집 바로 앞에 갔는데 연예인 있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언제 오는 거예요, 다들? 너 네. 조심해. 왜? 형사들 올 때 내가 너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어. 방을 따로 있는 거죠? 바로 따로 있는지 없는지 너한테 일일이 인증샷 보내세요. 아니, 근데 오늘 이상하게, 홍석천 씨 이상한 버릇이 있네. 왜요? 뭐 없는데 자꾸. 아니, 이상한 없지. 뭘 자꾸 넘겨. 제가 당황하면 약간 제가 어렸을 때 머리 있었던 추억이 있어가지고요. 네. 제가 제 후배가 사우나에서 봤는데 진짜인가요? 밀크로션을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궁금해서. 보통 얼굴에만 바르는 걸 여기까지 다 쓰는 건가요? 석천 씨는? 많이 봤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이 빨리 떨어져요. 진짜구나. 위까지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헤어를 위한 헤어 피부를 위한 제품이 따로 없죠.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얼굴이나 이마나 여기나 다 똑같은 내 살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는 사실 헤어라는 명칭을 안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얼굴 같아요. 석천 씨. 맞겠어. 당황했어. 석천 씨 원래- 여기 관리해요? 피부 관리해줘 여기? 아우 그거 해요. 돈 많이 들어요. 네, 저도 이제 46 가까이 가고 있는데 김희애 선배님을 좀 따라한 적이 있어요. 네, 같이 하면서 있으면서 김희애 선배님이 너무 피부가 좋으니까 저분을 따라하면 내 피부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분이 쓰는 화장품 다 따라하고 진짜? 하고 저도 따라한 적 있어요. S 브랜드. 네네네. 야, 네. 진짜 그렇게 아무나 되는구나. 따라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예. 그 김혜 선배님 따라하기를 2003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예. 지금까지 그 브랜드의 하나 제품은 항상 기본으로 씁니다. 이유가 뭔데? 네, P, 피가 뭐야? PS.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김희애 씨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풍문을 정확하게 짚어줄 분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우리 제작진이 어렵게 수소문한 결과 김희애 씨가 다니는 피부과를 찾아냈습니다. 이 피부과예요? 오, 대박. 강남에 있는 수백 개의 피부과를 다 뒤지느라 제작진이 고생 좀 했어요. 많이 들어오시죠. 이나연 씨, 원민 씨도 오고요. 지성 씨랑 이보영 씨도 오시고, 그다음에 김연아 씨도 오시고, 또 전인아 씨, 김희 씨. 아, 여기구나. 김희애 씨는 이제 바쁜 스케줄로 지친 피부를 달래기 위해서 보습 기본 케어를 자주 받는다고 하네요. 기본 케어. 예, 기본 케어를. 케어는 그렇게까지는 비싸진 않죠. 그렇죠.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곳에서 시술받는 스타들은 병원의 뒷문을 자주 이용하고 손님이 없는 한적한 시간에 주로 온다고 해요. 김희애 씨가 받는다는 보스 케어는 정체가 뭘까 직접 받아보기로 했어요. 먼저 피부 속 노폐물을 제거해요. 한 번 더 클렌징으로 모공을 넓혀요. 그 다음 각질을 제거했어요. 영양분 흡수를 돕기 위해서래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요. 그 다음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레이저 관리. 모공 축소를 위한 비타민 팩까지 하면 끝.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김희애 씨가 특별 할인을 받는 건 아닌가요? 연예인분들이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분들이든 뭐 오래 다니신 환자분들이든 다 거기에 따라서는 거기에 맞는 이제 조절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뭐 무턱대고 다 해드린다기보다는 좀 뭐 오래 다니셨다거나 뭐 그러신 거에 있어서 드리는 거죠. 따로 이제 메뉴 디시가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아, DC? 맞아요. 요즘 연예인 DC 많이 안 해줘요. 진짜 궁금한데. 또 저렇게 DC를 원장님께서 안 해주신다고 해야지 다른 연예인들이 와서 DC 해달라고 안 하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면 얘기하려고. 아니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정도 급의 연예인들은 다 DC 해주시고 가끔 또 협찬도 해주시고. 아 그리고 왜냐면 또 되게 잘하는 피부과라고 입소문난 곳은 연예인들 제일 많이 해주는 게 20%예요. 그래서 20%예요? 20%예요? 맥시멈 20%예요. 아, 그래요? 네, 제대로 그래서 나오네. 그 이전에 다녔던 분들 아니고 이제 새로 온 연예인 분들이 오시면은 15%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유명한 데는. 5%. 유명한 그래서 데는. 네, 그래서 네. 그런 곳은 많이 안 되니까 가격이 셀 거란 말이죠. 근데 또 맞습니다. 반대로요. 네. 탑스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돈을 진짜 다 돈을 내고 지불하고 하는 하고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그런 신인이나 맞아요. 그러면 맞아, 맞아. 회사에서 이제 뭐 이렇게 소속사 직원들이 와가지고 우리 신인이 앞으로 잘 될 거다. 네.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또 탑스타들은 사진 찍기 싫잖아요. 맞아요. 인증샷. 맞아요. 원장님과의 맞아요. 인증샷이 그거 괜히 DC 싫으니까 옆에 해준다고 기포에 그래서 맞아요. 일부러 더 사진 안 찍으려고 돈 내시는 분들 신인들은? 아까 전에 그 화면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순서가 굉장히 많던데 그게 기초예요, 기본적인. 기초예요. 진짜 저게 기본이에요? 진짜 어디 여자들이 하는 피부과나 다 베이직. 똑같이 하는 베이직 코스예요. 5번 하는 게 5번 다섯 더 될 번 걸요? 넘어가? 여섯 일곱 더 될 거예요. 아 근데 그게 기본이면 네. 10만 원이에요? 저기 레이저 같은 게 없잖아요. 김희애 씨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탄력 리프팅이라고 하는 울트라 포머 레이저. 나 진짜 하고 싶더라. 이걸 하신대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울세라 비슷한 건가요? 살려. 울세라? 울세라 그런 거 같아요. 울세라랑 울세라 비슷한 몇백 줄 거죠. 막 이런 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 울세라 일에다 한번 받았죠. 조용히 하라고. 언니 얘기하잖아. 언니 얘기할 때 조용. 예. 김희애 씨가 받는 탄력 리프팅 같은 경우는 1회당 50만 원 정도 한다고. 아, 이거 좀 싼 거네요. 되게 싸네요. 싼 거예요? 되게 비싼 거죠. 아니, 비싼 건 이것도 되게 좀 비싸요. 1회예요 이거. 한번 하면 비싼 거는 일회, 일회. 있다니까요. 네, 한 번에 300만 원짜리 리프팅이 있어요? 그럼요. 울세라는 30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그리고 막 실리프팅 이런 건 진짜 비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예. 300만 원 정도 하는데 제가 300만 원 받고 할 때 그 원장님이 하는 얘기가 연예인들은 온몸에 다 한다고. 자기는 얼굴만 한다고. 근데 연예인들 아니세요? 온몸에 한다고. 온몸에 해본 적은 없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만 하는 아니, 경우하고 네. 온몸 전신 마사지 하는 거하고 이제 천차만별이라는데 가격은 지금 하기 30만 원 나름이구나. 시작해서 뭐 100만 원, 150, 이제 비싼 거는 300만 원 정도. 전신도 하고. 있다고. 아니 제가 전에 다니던 샵에서 네. 항상 이제 자주 마주치던 여자 연예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 연예인이 피부가 진짜 안 좋았었거든요. 네. 진짜 안 좋았었어요. 딱 옆에서 보면은 누군지 왜 이렇게 궁금해? 궁금해요. 안 좋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봤는데 물광 피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누구죠? 얼굴에 뭐 했는지 좀 알아봐 라고 해서 그 친구 메이크업 해주는 선생님한테 살짝 얘기를 했더니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세안 잘하고 그래서 좋아졌다고. 연예인들은 그렇게 아니 이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또 어떤 연예인은 이마에 분명히 뭐를 하고 온 것 같더래요. 다르니까. 저도 지금 그거 다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뭐 하셨어요? 저요? 아니요.
아니 이마가 이렇게 교통사고는 안 썼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딪혀가지고 거예요? 좀 군거고요. 근데 이마 아니 저 하고 싶은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에. 예. 아니 그래서 그 여자 연예인한테 너 이마에 뭐 했어? 그래서 살살 해줄까? 이렇게 하니까는 아니 요즘 잘 먹었더니 나 이마에 살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마에 거예요. 살쪘다고? 유튜브 보고 이마에 살고 하시더라고요. 네. 누군지는 얘기해 줄 수 없어요? 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탄력 리프팅이라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탄력 리프팅이라고 하면은 일단 이제 기계에 아니 그 제가 이렇게 듣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네네. 뭐 피부과 원장님이랑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프팅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뭘로? 기구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차가웠고 너무 있어, 따뜻한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는 반쪽을 먼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반쪽 시술을 다 한 다음에 딱 이렇게 보여주세요. 어떻게 변화가 보이시죠? 자 이제 나머지 시술 들어갈게요. 이러면서 변화보다는 기분이 되게 안 좋은데. 주먹 꽉 쥐고 하더라고요, 지금 꽉 쥐고. 아니 아까 그 획 같은 거 하잖아요, 핑크색으로. 네. 홍석천 씨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또 여기다도 같이 하는 거예요. 팩값이 많이 들겠네. 아니요. 아파요? 아니요. 원래 저도 최근에 너무 이제 피곤해서 한 2번 정도 갔어요. 근데 아까 했던 거를 저도 했거든요. 근데 그 해주시는 분이 저를 이렇게 왜 이거 머리띠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는 그게 필요가 없는데요. 강사님 그랬더니 아, 예. 근데 어디까지 해야 돼? 자기도 그게 처음이니까 스스로의 경계선을 정해요. 자기 스스로가 어디까지 하겠다. 원가 대비 이게 있잖아요. 저는 이게 1회가 2회 분량을 치니까. 그래서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을 쳐놓는군요. 네, 금을 쳐놓더라고요. 그럼요. 비타민 이런 게 얼마나 비싸다고요. 그러니까요. 네, 어디까지 해야 되냐 묻더라고요. 그 제품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네. 가격대도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네. 그래서 1회 뭐 3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뭐 수백만 원까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힐링의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보통 한번 10회, 20회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끊어버려요. 그렇게 끊는데 네. 이제 몇몇 여배우들은 뭐 10회나 20회 결제를 누군가 와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결제하는 경우도 많다. 그 스폰 존재가 바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회사 소속사에서 해주는 거 그렇죠. 아니고? 숙소가 아니고 예. 여배우 경우에 그런 사례가 많다. 실제로 이제 요즘에는 피부 관리를 피부과도 있고 병원, 네. 스파도 있고 피부 미용실도 있고 그렇죠. 경계가 없어요. 네네. 사실은 병원에서도 시술을 겸해서 피부 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 전문적으로 하는 그 강남의 유명한 데에서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저희 취재 결과 이름 같은 거 없어요? 흘러나온 거? 탑스타 클래스도 있어요. 꽤 많은 편이에요. 꽤 많은 편, 그러니까 되게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 경우에는 네. 그렇게 와서 여기서 케어를 받고 가는 것도 입소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찬을 많이 해주는 거고 또 이제 그 외에 할인해주지만 그 나머지 금액조차도 누군가가 와서 결제를 해준다. 이제 이런 얘기죠. 사실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또 이게 관리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해야만 하고 맞아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준석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듣는 거로는 저도 여러 가지 업종에 있는 분들한테 다른 분이 대신 결제해주고 간다라는 내용을 듣긴 들었는데 저는 뭐 마사지 이런 거로 들었거든요. 근데 피부과는 또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이게. 금액이 워낙 비싸기 세니까. 때문에 맞아요. 예를 들면 최고 금액은 300만 원에서 전신 마사지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외상. 그러면 해당이요? 보통 1회에 600만 원이면 한 달에 네 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번에 1000만 원 되죠. 한 번에 600만 달에. 원이요, 국장님? 그러니까 연간 억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걸 본인이 감당하기 사실 쉽지 않죠. 아니 근데 피부과가 또 돈이 많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부 관리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V라인 보톡스라 그래가지고 관리를 받으면서 여기 이게
턱에 이렇게 살짝 보톡스 필링 같은 거를 넣어줘요, 피부과에서. 그럼 이제 누워서 같이 이렇게 받으면 그것까지 금액이 더해지면 금방 뭐 100만 원, 200만 원은 되는 거죠. 돈이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요. 연지 씨가 이렇게 말씀하신 그 V라인 보톡스를 하면서 이제 리프팅 그걸 같이 해주면은 그쵸. 효과를 바로 엄청나죠. 볼 수가 있죠. 아까 전에 했던 거 기분 나쁜 거? 아, 예. 그러니까 그걸 하기 전에 이제 보톡스를 맞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김효성 기자님이 왜 김희애 씨는 평소에 자기가 이렇게 피부 관리를 한다. 셀프 관리. 관리. 그럼 너무 궁금해요. 그거는 궁금해요. 일단은 뭐 피부 관리를 위해서 꾸준하게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을 하면 땀 흘리면서 뭐 피부 속에 있는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고. 사실 가장 좋은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탄력을 독소를 빼는 위한. 거죠. 예. 네. 이게 원래 노폐물이 쌓이면 그것 때문에 피부가 처지면서 탄력을 잃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운동을 하는데 그냥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무려 10년 이상을 셀프 웨이트를 집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희애 씨가 10년 동안 49kg를 유지하셨다고 하잖아요. 10년 동안 다시 그건 정말 유지한다는 근데 건 그게 엄청난 일이죠. 몸무게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 또 피부가 축 늘어졌다가 뭐 이런 게 변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10년 동안 49kg를 유지하셨으니 진짜 멋있다. 진짜 대단하네요. 운동 꾸준히 한 거군요. 김희애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모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 올해 지금 10년 동안 하고 계시잖아요. 야, 이게 10년이라는 시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직도 하고 계시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아까 그리고 그 브랜드를 산다고 그러잖아요. 김희애 씨가 피부가 워낙 좋으니까 나도 그 브랜드 쓰면 피부가 좋아질까? 저는 약간 그분 관리하실 때 아까 5단계 관리한다고 하는 게 셀프 관리한다고 하는 게 이건 진짜 광고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피부에 기여하는 건 피부과고 이거는 광고를 위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냐 모델 너무 오래 하고 있잖아요. 지금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모델을 오래 하는 이유를 제가 또 취재를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래요. 물론 김희애 씨가 모델을 하기 때문에 매출이 꾸준히 유지가 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여자 모델들 중에서 그러니까 배우나 뭐 가수 포함해서 화장품 모델을 할 분이 많지가 않대요. 뭐 기껏 해봤자 뭐 송혜교 씨, 최주 씨 몇 명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분들도 한 개씩 화장품을 다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겹치기로 모델을 할 수가 없어서 혹시라도 이제 김희애 씨를 잠깐 뭐 안 하고 다른 데를 내줬다가 나중에 모델을 바꿨는데 효과가 없어서 김희애 씨를 다시 찾고 싶으면 그때는 이제 너무 늦어버리니까 김희애 씨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밑에 뭐 이연희 씨, 탕웨이 씨, 뭐 임수정 씨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젊은 층을 밑을 바꿔가면서 김희애 씨는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진짜로 그러면 쓸까요? 모델을 하는 브랜드를 정말 쓰실까요? 이분이 아는 분도 많아요. 이 말 한마디 하면 그게 완판되잖아요. 왜 SNS랑도 SNS에 몇 번 내 화장품 브랜드를 노출하겠다. 아니, 노출해달라라고 해서 몇 번 뭐 계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SNS에 나오는 뭐 사용하고 있는 팩트 아니면 옆에 놓여진 뭐 수분크림 이거는 좀 자신이 진짜 사용한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아니 사실 연예인 특히 여배우들 분들 중에서 다른 막 L 브랜드 되게 비싼 거 있잖아요. 수분크림 막 몇십 50만 원. 네. 아니 L 브랜드. 네. 근데 그 브랜드 남자들은 몰라. 내가 라메르 그랬더니 이쪽 라인은 라메로. L 브랜드. 네. 근데 그래서 진짜 못 쓰시냐고요? 여러분 다 L 쓰시면서 화장품 모델은 다른 거 하고 계시고. 근데 당연히 그걸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셔야겠죠. 모델이시니까. 아니,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도대체 이 모델료는 어느 정도일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셨으면은 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됐지 않을까요? 일단 장수 모델의 장점은 우리 대중들이 볼 때는 이 모델이 이 브랜드를 분명히 쓰고 있구나라는 좀 신뢰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희애 씨도 그런 케이스고 김희애 씨의 모델료는 5, 6억 선이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혹시 김희애 씨가 1년에 5, 6억 정도 받으시고요. 또 비슷한 급이 최지우 씨, 뭐 김태희 씨, 신민아 씨, 그 정도가 비슷한 급이고요. 전지현 씨가 가장 핫한가요? 전지현 씨랑 이영애 씨는 넘사벽 10억대. 10억 네. 1년에? 김하늘 씨 같은 경우는 4억 정도 받으시고 김사랑 씨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받으신다.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딱 난다 근데. 근데 화장품은 네. 1년씩 계약을 하는 것보다 좀 더 길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 기간이.
근데 이제 물론 단발성도 있지만 네. 김희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잡지나 이런데 유가로 하는 뷰티 화보 같은 거를 거의 안 하세요.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정말. 진짜 S 브랜드에만 집중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업체에서도 너무 고마운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같이 윈윈하는 효과가 있어서. 근데 김희애 씨는 진짜 그 화장품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도 제가 느끼기에 김희애 씨는 그 화장품을 쓰고 계신 네. 것 같아요. 뭐 김희애 씨도 이제 샘플로 많이 봤는데 그걸 다 쓰면 또 달라고 해서 미안해서 좀 아껴 쓴다고. 아니 노홍철 씨가 그 남자 걸 쓰거든요. 유지태 씨도. 근데 그 노홍철 씨는 직접 그 압구정 그 백화점에 가셔서 직접 구매를 하신대요. 근데 그 사진이 엄청 많이 찍히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도 피부가 김미애 씨처럼 된다면 그 브랜드를 쓸 수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쓰죠. 되는구나. 여자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정도 돈을 들여서 만약에 저 사람처럼 된다 그러면 돈을 드리죠. 드리지. 아, 너무 무섭게 돈을 드립니다. 네. 아니 누구 따라해봤어요? 그래서 누구 저는 따라? 솔직히 김혜 씨 따라해봤어요. 누구 따라해봤다고요? 김희애 씨. 김혜 씨 그 보고 제가 기초 라인부터 시작해서 팩까지 풀 세트로 구매를 했었어요. 상당히 네. 홍석천 씨처럼 해보셨네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저는 피부가 되게 약해가지고 좀 화장품이 되게 잘 안 맞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네, 있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화장품은 자기하고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네. 아니 그런데 정말 그 브랜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면 피부에 엄청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배우는 네. 화장품 광고 찍기 전에 물광 주사 같은 걸 좀 자주 맞으신다고 해요. 엄청 신경 쓰죠. 아무래도 화장품 모델이 됐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또 화장품 모델 홍진영 씨도 화장품 모델 아니에요? 진짜요? 맞죠? 맞죠? 아,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여기서. 모델이 액션이 많이 난다는 얼마니까? 얘기죠. 아니, 얼마 안 해요. 얼마면 됩니까? 얼마요? 얼마 안 합니다. 에이, 본인 계좌에 몰라. 저는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나눠서 갔기 때문에 레고 네. 가능해요? 저는 우리라서 레고 가능합니다. 네. 레고 무조건 가능합니다. 네. 김희애 씨뿐만이 아니고 네. 또 다른 또 40대 또 여배우분들 계시잖아요. 이영애 씨. 이영애 씨도 그렇고 또 최지우 씨도 그렇고 아니 도대체 이영애 씨는 그 동백오일이 한번 휩쓸고 갔었죠. 화장품계를. 그 동백오일이라고 방송이었나 어디 매체에서 인터뷰를 한번 하셨었어요. 피부관리 비법을 물어봤는데 동백오일이랑 수분크림을 그렇게 많이 쓰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바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동백오일이 그러면서 이제 저처럼. 정말 불티나게 팔렸었는데 저도 그래서 한번 따라 사봤어요. 얼마나 좋나. 아, 진짜 그렇게 되는구나. 사봤어. 나도 사봤어. 동백오일은 아무나 바르면 안 돼요. 지성인 사람한테는 최악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장품이 좋다고 다 맞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게 있는데 소비자가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이거 향수 같은데 동백오일 발라보고 안 좋으면 다 내 탓이야. 내가 피부에 안 맞는 거야. 진짜 착하네. 너무 착한 거 아니야? 진짜 착하네. 이영애 씨가 됐는데 난 안 되는 건 내 탓이야 하고 그냥 수긍해버려요. 정말 그렇게 되네요. 아니 그래도 거긴 또 자기에게 맞는 걸 자기가 골라 써야죠. 근데 뭐 이영애 씨도 그런데 여러 배우들이 정말 자신만의 비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지우 씨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홍삼물을 드신대요. 홍삼물 먹고 또 세안을 할 때 식초를 섞어서. 아니 식초는 그 마셔야 되는 거지. 그걸 왜 세안을 합니까?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세수를 할 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식초 2-3방울 정도? 아니, 근데 효과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게 홍초 있잖아요. 홍초를 그 욕실에다가 창에다가 물이랑 섞어가지고 반신욕을 하면 그게 피부 결이 되게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뭐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노폐물 했었어요. 이런 걸 좀 배출을 돕고 피지 억제하는 데 돕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균 잡아주고. 네. 아니 산이라서 또 하더라고요. 피부에 또 너무 이렇게 자극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두 방울 정도. 사실 옛날에 그 여배우들이 배드씬을 찍기 전에요. 종종을 더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맞아요. 예. 왜? 몸이 피부에, 맞아요. 그 얘기 들어본 거예요. 윤기? 동백오일 마셔요? 네, 독소가 빠지고 예. 마셨다고요? 피부가 아니, 아니요. 물에다가 물에 타가지고 반신욕 할 때. 네, 그렇죠. 땀도 굉장히 많이 나고. 부드러워요? 네. 그래서 다들 여배우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배드신. 그렇게 적어. 저지 그렇게 적어요. 신현준 배드신 정종 마시며 마시는 게 아니라 욕탕이 욕탕에 풀어서. 반신욕 하듯이 정도. 김희애 씨랑 같이 연기를 하신 분들은 유아인 씨도 김희애 씨랑 연기하고 나서
피부에 무척 신경을 쓴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들었던 거는 그러니까 미래를 두 분이 드라마를 같이 찍으셨잖아요. 근데 김희애 씨는 되게 정확한 시간에 오신다고 절대 지각하는 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다가 촬영이 조금 딜레이 되거나 하면은 거의 다 이제 이유가 유아인 씨였는데 유아인 씨는 약간 뾰루지가 나거나 피부가 조금 트러블이 생기면 그걸 좀 진정하고 촬영을 들어가시는 편이셔가지고 오히려 김희애 씨가 더 기다린 적이 있었다. 유아인 씨가 더 신경을 썼어요. 유아인 씨도 피부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신다고. 아니 그렇게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도 왜냐면 김희애 씨는 40대고 유한 씨는 20대시잖아요. 유아인 씨 피부 좋아 보이던데. 네. 자, 그러면 김희애 씨가 피부 관리에 수억 원을 쓴다는 풍문 정리 좀 해주시죠, 이제. 근데 일단은 보니까요. 네. 피부과 아까 전에 나왔잖아요. 피부과가 저렴한 관리가 약 30만 원 정도라고 그러시네요. 30만 원인데 한 달에 2번 정도만 가면 뭐 60만 원이겠죠? 60만 원 1년이면 7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 계산을 좀 해봤는데 그 복귀하신 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03년이네요. 1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그럼 이렇게 추산을 좀 이렇게 추려보면 이거 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민선 기자님. 하여튼 얘기를 정확히 해보면 결국 뭐 피부 관리, 운동, 식단 정말 꾸준하고 철저한 관리가 50을 바라보는 김희애 씨를 피부 나이 24세로 만들지 않았냐라는 결론 한번 내려봅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풍문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래서 모두의 주목을 받는 그녀 김희애 씨. 자기관리부터 배우로서의 입지, 경제관념, 자녀교육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 당신은 욕심쟁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십시오. 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셀럽들의 모든 것 밀착 토크. 들어가시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When those hard times I went through, if in this game I'm mystical, stormy days and over.